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순전히 우리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은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대대로 허덕이며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를 돈에 환장한 여자라며 욕할 수 있겠지만 전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누리질 못했기 때문에 남편과 데이트를 통해 누리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명품을 사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들 흔하게 먹는 파스타에 영어 관람, 보세로 파는 핸드백에 백화점에서 사준 운동화가 남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그 외엔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에 없는 돈에 서로 알콩달콩 사귀었던 거죠. 그렇게 우린 결혼을 했고 시댁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 돈이 부족한 편은 아니었어요. 다만 손이 워낙 귀한 집안이라서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아가, 우리 집안이 손이 좀 귀하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때만 되면 몸에 좋다는 약, 임신되는 약, 어쨌든 온갖 약재란 약재에 영양제까지 챙겨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이 갖기 좋은 날까지 용한 점쟁이한테 받아오셔서는 아가, 이날이 딱 좋은 날이라고 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했지만 아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주말에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 셋난 여자 속옷을 주며 입고 자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미신을 믿다니 정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시댁은 아이를 원했고 웬만하면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남편과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영 시원치 않아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진을 제대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의 씨가 적은 데다가 그나마 그 씨들도 건강하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씨 없는 수박인 거였죠. 시댁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자기야, 정말 고민 많이 해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해. 사실은 부모님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즘 정자기증 받아서 일본에서 출산한 일본인 여자 연예인이 있잖아. 그 사람처럼 우리도 기증을 받으면 어떨까? 이러는 겁니다. 생명윤리법상 여성이 임신을 위해 씨를 기증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오히려 남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니까 마음은 한결 편하더군요. 그래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씨를 받는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시댁에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케이를 하더군요. 그렇게 대를 이을 정통성 있는 혈육을 원하더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씨를 받자고 하는 게 영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전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했죠. 바로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기증받은 씨로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고통스러워요. 몸은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이를 갖는다는 신비로움과 감사함이 더 컸기에 견딜 수 있었죠.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니 시댁에선 정말 잔치라도 벌여줄 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제 건강 상태를 체크했고 몸에 좋은 거는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 역시 뱃속의 손주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요 녀석이 복덩이네 복덩이, 빌딩을 물어다줄 복덩이야, 이러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지켜보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사랑 속에 아이는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랐고 무사히 출산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안겨드리게 되었고요. 양가 모두 난리가 났죠. 특히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없이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 깐깐한 양반이 닭똥 같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를 하면서 몸이 좀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와서 산후조리원에서 절 돌봐주기로 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불편했죠.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오시더라도 아이만 보고 가시라고 사양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셨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이니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면서 굳이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저를 육체적으로 불편하게 해주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다칠까봐 힘들까봐 금이야 오기야 돌봐주셨고 당연히 아이도 잘 돌봐주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아무리 손이 귀한 집안이라 해도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마치 친손주 대하듯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편견이 없으신 분이구나. 나 같으면 조금 껄끄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이상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시댁에선 산후조리사까지 고용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매일매일 찾아와서 저를 보살펴 주셨죠. 나중엔 오히려 지치더라고요. 조용히 아이랑 집에 있고 싶은데 매일 시댁 식구들이 들락거리니 머리도 아프고 몸도 쑤시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도 피곤하고 저도 몸이 불편해서요. 아이가 좀 크면 그때 오시면 어때요? 대신 아이 사진이나 영상은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릴게요. 라고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둥순둥 하시던 시어머니 눈빛이 돌변하면서 그렇게 불편하면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면 어떠니? 라고 하시더군요. 아이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친엄마한테서 데려간다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몸이 불편해서 괜한 소리를 했네요. 라며 얼버무렸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푸념 늘어놓듯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어머니 유일한 낙이 아이 보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하면서 저를 구박하더라고요. 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이 없더라고요. 억울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맛에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100일쯤 됐을 때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제대로 몸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늘 옆에서 지켜봐줘야 합니다. 게다가 밤마다 우는 통에 잠을 못 자니 없던 정신병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딱 하루만 편하게 자고 싶으니 아이 좀 돌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귀한 아이를 왜 장모님한테 맡겨? 아니, 그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야? 난 사실 우리 엄마가 제일 편해. 설마 시부모님한테 아이 맡기라는 거야? 그럼 차라리 하루 푹 자고 싶으면 우리 엄마 보고 오시라고 해. 그 애가 어떤 한테 장모님한테 맡기냐? 라고 하더군요. 그놈의 귀한 아이라는 말 정말 지겨웠습니다. 남편 집안에서 보면 대를 이을 아이니 귀하겠지만 솔직히 우리 집안에서 보면 여러 손주 중에 하나거든요. 귀한 자식, 귀한 자식. 하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저도 반감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꽥 하고 질렀습니다. 그리고선 그래 알았으니까 어머니 보고 아이를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그 잘난 손주 데리고 가시라고 하라고. 이러면서 저는 방문을 쾅 닫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를 달래주면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노크도 안 하고 밖에서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진짜 잠이 들고 만 거죠. 그렇게 잠들고 나서 깨어보니 8시간이나 푹 잤더라고요. 아이 낳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 아이 방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나누고 있을까 궁금해서 살짝 엿들었습니다. 아이가 아들을 쏙 빼닮았다면서 서로 좋아하는 거였어요. 아니, 자식이 부모 닮는 게 정성이지 왜 저렇게 좋아하시지? 라며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왼쪽 발바닥에 점이 하나 있잖니.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재식이도 있고 근데 우리 손주도 봐라 여기 점이 있어. 완전히 우리 집안 사람이 많네. 맞아? 이러는 겁니다. 재식이? 순간 머리가 띵 하더군요. 사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겐 배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재식이라고만 들었죠. 중국 무슨 공장에 파견직으로 나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당연히 시어머니에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우리 아이가 재식이를 닮았다니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일단 모르는 척 계속 자는 척을 했어요. 그때 들어오신 시어머니가 저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보면서
아이 있는 애가 그렇게 잠이 푹 자고 싶니? 이러시더군요. 저는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나도 늙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너가 힘들다고 하니 내일부터 내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마.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미운 마음이 들더군요. 근데 자꾸 시아버지가 했던 발바닥의 점 이야기와 제식이란 이름이 뇌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남편에게 집에서 한잔하자고 한 후 술을 좀 과하게 먹였습니다. 남편은 취했는지 약간 횡설수설하길래 얼른 녹음기를 켜고 제식이는 요즘 뭐해요? 아이고 제식이를 닮은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빙빙 돌려가며 물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당신이 제식이를 봤던가? 이러더니 자꾸 대화를 피하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피하면 주변에 이상한 일이 있다며 다 떠들고 다닐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맘대로 하라면서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성질난다며 나가버리더군요.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똑바로 말을 하라고. 이거 제식이지? 제식이 맞지? 그랬더니 남편도 기가 눌렸는지 시선을 회피하면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모르는 사람 것도 아닌데 뭐 어때? 순간 심정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군요. 설마 했는데. 아이는 자기 집안 사람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왠지 농락당했다는 기분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계속 울었습니다. 차라리 미리 이야기라도 해줬으면 제가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임신을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이놈의 집안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바람펴서 낳은 자식의 씨를 받아 아이를 낳은 제가 무슨 죄입니까? 모든 게 싫어져서 대충 짐 싸들고 친가로 와 버렸습니다. 물론 남편이 바로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더군요. 아빠는 아무리 우리 집안이 못 산다고 해도 우리 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남편 따귀를 후려치면서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다음날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저희 집 식구들한테 자초지정을 설명하더군요.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시로 대를 이을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회의 끝에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럼 저한테 상의를 하셨어야죠 하면서 따지니까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 어차피 그게 그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섭더군요. 그러면서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사죄의 의미로 빌딩 명의를 사돈 어른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성인이 받으시고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시죠 라는 겁니다. 평생 가난했던 아빠는 그런 돈이라면 훌쩍 넘어가실 줄 알았죠. 근데 시아버지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고함을 치시면서 이 아이 이 양반아 사돈이라고 하지도 마. 내가 왜 가난한 줄 알아? 능력은 없지만 자존심은 세서 그래. 이제 다시는 사돈이라고 하지 마.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통쾌하던지 우리 아빠의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남편과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인권을 무시했으니 당연히 그런 사람과 한 입을 덮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합의는 안 된다며 그리고 아이는 누가 키우냐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육권 때문에 좀 시끄럽게 됐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제가 고소한 상태고요. 저를 속였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라는 인격체를 두고 시댁 식구들이 완전히 사기를 쳤으니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엄마가 키워야죠. 물론 아이의 출생을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밉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10달간 뱃속에 품었던 자식이고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단 1분도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작은 생명인데 출생이 어떻든 간에 제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슬기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려고 해요. 저의 길고도 험난했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